8강 채점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기평 1번의 A, B의 답은 각각 부비엔 그리고 도시였는데요. 여러분이 써주신 오답을 보면 A번은 변형생성 문법이라고 생각한 거에 대한 다양한 이제 오답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형생성 문법의 가장 정확한 표현은 일단 변형생성은 이제 转换生成理变换生成语法 뭐 변형생성 문법 그러면 요게 맞는 표현이고 요거를 또 이제 转换变成 이렇게 틀렸고요. 转换도 안 되죠. 生产도 안 되고 이 신성도 안 되고 변형생성이라고 하는 变形生成 우리말의 번역어니까 아예 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형생성 할 때 또 이 변형을 쓰신 분도 있고 생성만 쓰신 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변형생성 문법과 보편어법 이론에 대해서는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변형생성은 내가 그 문법의 규칙을 알고 이제 단어를 알면 무한대의 문장을 생성해낼 수 있다라는 거였고, 보편 문법은 모든 나라에 이제 보편적인 문법 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보편적인 부분을 이제 X 함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말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언어 습득 기제만 있으면 누구나 언어 습득 기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해당하는 언어를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찌즈는 아마 언어 습득 기제의 기제를 쓰신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되고, 또 그 인지를 답으로 쓰신 분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구조, 뭐 기본, 언어 습득, 번역, 뭐 선천론 같은 그런 오답들이 나왔는데, 선천론은 이제 후천 론, 그 다음 피아제의 인지론, 이런 것들과 대비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보편어법의 보편의 이제 척별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B번에 이제 도식, 스키마에 대한 부분에서 이 도시의 이 시를 쓰신 분은 좀 아깝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인지론에 입각한 이론이긴 한데, 인지론 내에 이제 스키마 이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쓰지만 아마 스키너를 이제 잘못 쓰신 것 같고, 그 외에 뭐 신시, 싱의, 지지 등의 오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동일한, 그러니까 이제 아, 오, 에, 우로 되는, 그래서 얘는 아, 우, 얘는 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답이었는데요. 대부분은 다 맞춰주셨고요. 이거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을 고르신 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3번도 이제 오답률이 조금 높았는데요. 3번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이제 해당하는 걸 보기 위해서 고르면 되는 거였는데, 뭐 A번의 꽝꽝은 거의 대부분 다 맞춰주셨는데, B가 싱싱 종싱싱, 이것도 우리가 배운 작품인데 B를 가끔 샤오샤오 하신 분이 좀 있었고, 제일 많은 오답은 C번에 샤오샤오하고 2번에 예예, 이 두 가지를 서로 바꿔 쓰신 분들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1점, 2점을 획득한 경우가 많았는데, 물이 흐르는 모양이 이제 공군, 그리고 나무가 소스라치다 해가지고 바람에 이제 나뭇잎이 막 떨어지거나 부는 이런 것들이 샤오샤오. 그 다음에 여기도 가지가 나오고 바로 잎, 백구갈종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성츠, 이거 누락하신 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성츠 대신에 뭐 생형이라든가 쓰신 분 있고, 형성이라고 쓰신 분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체파를, 그러니까 7번 이등의 오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취도 대부분 잘 써주셨는데, 이 취만 쓰거나 아니면 요건 글자가 없어서 제가 이제 못 만들었는데, 이렇게 쓰셨었나? 뭐 아무튼 이런 것도 있었고, 랑을 쓰신 분. 근데 이 중에 이제 찌아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시집가는 게 찌하고, 이건 남자가 장가를 드는 게 쥐인 거죠. 그리고 이건 리시에서 사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에 원래 답안에는 이런 식으로 서양과의 비교가 있어서 원래는 1점 1점씩 채점을 하려고 했는데, 이 해당하는 문제를 보니까 여기 교육과정 해설서 내용에서 중국 문화와 이제 우리 문화와의 비교라고 돼 있어서 이거를 한국이라고 이해를 하셔서 아예 뭐 중국과 한국을 좀 비교하신 분들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중국 문화에 대한 부분만 적어주셨는데, 사실상 이 B번과 C번에 있는 문화는 우리나라도 대동소이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안부식으로 이제 묻는 표현이라든가 겸양의 표현이라든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B번 같은 경우에는 뭐 안부를 물었다, C번 같은 경우는 겸손, 사양의 표현이다, 요것만 들어가면 그냥 다 점수를 인정을 하는 걸로 채점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원하오, 원호, 뭐 다자호, 자호이 이런 것들은 이제 쓰시거나, 그러니까 다자호만 들어가면 이건 일단 2점 다 드렸어요. 근데 간혹 다자호 이런 거 못할자 요건 이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에도 이 그 즈랑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키워드였는데 그 대신에 치엔슈를 쓰신 분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이 치엔슈도 물론 정답으로 인정을 했고 치엔슈 대신에 뭐 치엔랑츠랑 치엔이, 치엔츠 뭐 이런 것들을 쓰신 분은 다 정답으로 인정을 했는데 여기서 이 치엔슈의 착별자가 좀 많이 났어요. 이거는 치엔슈죠. 이건 없는 글자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쓰신 분들 좀 있었죠. 그리고 요 치엔랑 할 때 이 랑 이런 것들 오류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의미 귀납 규칙에 대해서 이 A, B는 우리 논술 시험에도 나왔는데 요거에 대한 오답률이 조금 높았던 것 같아요. 특히 A에 대해서. 그래서 대립 원칙과 후보 원칙, 이거는 이제 의미 귀납을 하는 양대 원칙인데 이 후보, 그러니까 뚜일리를 써야 되는 구간에 뚜이잉을 쓰신 분도 있었고요. 근데 이 뚜이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방언 관련된 구회에서 방언 관련된 문제 했을 때 각 방언마다 대응되는 음성 체계가 있다 할 때 정도만 이 뚜잉이 나올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이런 뚜잉이란 용어 자체를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후보랑 뚜일리를 서로 바꿔 쓰신 분이 있었고 이 후보라는 말은 존재하지만 후뚜이 이런 말도 없고요. 이것도 뚜일리만 쓰셔야 되는데 후시앙 뚜일리 쓰신 분도 안 되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원칙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뚜일리 위엔저 후보 위엔저, 후보 같은 경우 후보 펀푸까지는 되는데 분포라고 하는 후보 펀푸까지는 되는데 사실 관시를 보시면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라고 쓰신 분도 좀 많았고 그 다음에 얘를 조건변체, 자유변체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건이나 자유를 쓰신 분도 조금 있었고 얘를 겸표라고 이제 혼돈하셔가지고 겸표 원칙을 좀 쓰신 분도 있었는데 이 의미 귀납 원칙하고 겸표 원칙은 다르죠. 이 하나를 가지고 이 의를 쓰거나 이 하나를 가지고 어와 애를 동시에 표기한다 라는 게 하나 병원상의 이제 그 겸표 원칙에 의한 거고 요거는 각각의 위를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뭐 이제 또잉이나 호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의미 변체를 쓰신 분도 있었고 뭐 시향도 이런 것들 다 의미는 이해를 하시는데 정확한 명칭을 못 쓰신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원래는 이 조건을 다 적어야 점수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문제에서 보니까 이 의미 변체에 조건을 쓰라는 말을 제가 누락을 했더라고요. 원래는 쓰게 하려는 의도였는데 그래서 그냥 의미랑 의미 변체만 맞으면 다 정답을 인정을 해드렸어요. 즉 이 셔가 요거고 이 천은 이 어고 그 다음에 네이 할 때 애고 인예 할 때 이 그 애다 라고 하는 것만 맞으면 이거 각각 0.5점씩 계산해서 다 점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미만 귀납하고 즉 얘는 어고 얘는 애다 뭐 이렇게만 하신 분은 점수를 드리지 않았고 의미 변체가 다 4가지가 나와야 돼. 0.5점씩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어의 그 조건 자체가 뭐 비음음무 앞이다 라고 하신 분 이거는 어차피 조건은 이제 그 채점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맞는 표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되는 게 위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해요. 이 어라는 애라는 의미에 이 애와 이 애라는 변체가 있는 것이고요. 이 어라는 의미에 이 어와 이 어라는 변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의미 변체의 표시고 얘가 위의 표시고 얘가 의미 변체의 표시예요. 하지만 일단 점수는 드렸지만 구분을 해서 쓰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개의 발음을 모두 어라든가 혹은 모두 애라든가 이렇게 일반화를 하신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요의 조건이나 발음을 반대로 하신 분들이 조금 있었고 아니면 얘가 둘 다 뭐 어다 혹은 뭐 둘 다 어다 이런 식으로 기납을 하신 분도 있었고 혹은 음미가 있고 없고로 이제 변체 조건을 이제 그 나열을 하신 분도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뭐 다 통틀어서 하나의 같은 의미 변체로 분석을 하신 경우도 있었는데 이거는 다 오답에 해당된다. 그리고 의미 자체를 이렇게 쓰신 분이 있는데 사실 얘의 의미는 이거죠. 애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 그 다음에 모든 발음의 의미를 이제 애라고 했다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뭐 뒤에 음미가 있을 때 애라고 조건을 쓰신 분도 이 조건 자체의 표현은 뭐 정답대로는 아니지만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음미가 될 때라고 한 경우 근데 여기서 이해라고 하면 위에라고 하면 이때 애는 음미가 될 때가 아니라 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틀린 표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때이나 위의 조건을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발음을 반대로 하신 분들 다음에 얘를 같은 의미 변체로 하신 분들 혹은 이 애를 영성모의 의미 변체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영성모든 성모가 있든지 관계없이 뭐 이해나 위해가 될 때 다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발음 자체를 위엔델러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위에를 생각해서 요거의 Y로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답안을 작성을 하신 경우가 좀 있었다. 이제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그 TNC EDR-렁 자체를 EODR-렁이라든가 아니면 렁, 러디아 이렇게 수정하는 두 개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쓰실 때 뭐 단순히 EDR은 형용사의 앞에 올 수 없고 EODR이 형용사의 앞에 올 수 있다만 쓰신 부분 점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미까지 이제 BN이랑 이런 거 있으니까 EODR 써야 된다 이런 거는 맞는데 이 렁 자체가 푸시형形容詞라 EDR랑 결합할 수 없다 그럼 그건 또 틀리잖아요. 센텐 비조 텐렁 EDR 하면 또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근거를 정확하게 이제 답안에 있는 대로 좀 써주실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EDR이 부사어가 될 수 없다고 하신 분도 있는데 EDR 예, 뿔렁 이럴 때는 EDR 예 전체로 부사어로 될 수도 있어서 EDR이 보어가 돼야 한다라고 근거를 쓰시는 것이 더 안전하겠고요. 또 이제 불만의 색채가 있다 없다만 이제 그 근거로 쓰신 분은 부분 점수를 드렸어요. 그리고 EDR은 이것도 부분 점수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렁이 이제 푸시향이라서 요거는 이제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EDR이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으로만 쓰여서 형용사를 수식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렁 EDR 가능하기 때문에 맞는 근거가 아니다. 근데 이 포인트 자체를 이 마오이 자체가 이제 티아오로 쓸 수 없어서 요거 자체를 뭐 이타오 마오이로 고쳐야 된다던가 하신데 이 티아오 마오이도 가능하고요. 이지엔 마오이도 가능하고 요거는 뭐 이제 이렇게 틀린 부분이 없어서 요거는 이제 고치시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번을 고치신 분도 많았는데요. 라이저리 상거의 이허 이거에 대한 근거로 라이 뒤에 결과보호를 써서 라이 따오 처리라고 해야 된다 라 그랬는데요. 라이 자체가 비지속 동사로 이제 라이 목적어 그리고 보어 그대로 쓰면 이곳에 온 지 3개월 후 이대로 되기 때문에 이것도 뭐 따오로 굳이 쓰지 않아도 되고 쓰면 안 되죠. 그리고 보통은 총 어디에서 라이 따오 어디 이렇게 할 때 결과보호 형태를 많이 쓰고요. 이것에 온 지 3개월 경과했다 이렇게 할 때는 이것은 이미 왔고 이 동작이 완료가 된 거죠. 얘는 이제 비지속이기 때문에 순간동사잖아요. 이미 동작을 하면 완료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 근거는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시관이 이제 불분물 동사라서 그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없다라고 하신 분도 좀 있는데 시관 자체는 뭐 시관 시험권 여기서의 시관이 습관됐다 적응됐다라는 뜻으로서 여기서 뭐 상관이 없고요.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있고요. 또 습관성 동작에 러거 쓸 수 없다라고 하신 분은 찡짱싱동조라고 하는 건 내가 운동을 한다 담배를 핀다 술을 마신다 등과 같이 습관적으로 하는 동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점차 이곳에 적응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적응을 정말 뭐 맨날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반복적 동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도 맞지가 않고 그 다음에 따오 플러스 장소가 이제 도달하는 장소를 나타나기 때문에 뭐 보호로 써야 된다라 그랬는데 여기에는 이제 따오가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상태의 변화를 나타낼 때 그러니까 이곳에 생활에 이제 적응이 되었다는 변화를 나타내니까 시관러 쩌리더 션코가 아니라 시관 쩌리더 션코러라고 해야 된다고 하신 분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목적어 자체 앞에 관형어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동태조사를 쓰죠. 그래서 또 이 찐제 자체가 그 동작자 워를 묘사하는 거라 찐제인더 시관을 쩌리더 션코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요거 자체 찐제는 워가 찐제 워헌 찐제 이런 거 성립 안 하잖아요. 그래서 찐제는 동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덜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동사가 2번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결과 보호를 동반을 해야 돼서 이거는 쉐와라고 해야 된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해석 자체를 오늘 우리는 장문을 한 편 썼다 라고 했으니까 이 시엘러만으로는 이 그 동작의 의미가 없다 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그러니까 완료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시의 완까지 하면은 완벽하게 그 한 편 써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시엘러 이펜주어 원이라고 하면 그 장문을 한 편 쓰는 그 동작을 시도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동태조사가 없기 때문에 그 동작은 완료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을 하시면 안 되고 4번 같은 경우에 일단 이자수어 대신에 이걸 주어로 고쳐야 된다는 게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리차오 다리 같은 건축물을 셀 때는 쪼어로 세야 된다. 근데 이거 수어로도 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공공기관을 세지만 그래서 수어는 공공장소를 세야 되는 거라서 이걸 셀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수어가 다리에 양사로를 쓸 수가 있고요. 이 싼 거 정 자체를 싼청으로 바꾸는 거였는데 여러분들 근거를 보게 되면 그 두 개의 양사를 동시에 쓸 수 없어서 하나만 써야 한다라고 하신 분이 많았는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준양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경우는 이제 보통 개체 양사 두 개가 쓰였을 때 근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혹은 정을 명량사 혹은 단음절 명사라고만 하셨는데 이때는 준양사도 명량사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 되고 차라리 명사성 양사라고 했으면 요거는 가능하죠. 그리고 정이 이미 양세의 기능에서 앞에 양사를 붙일 수 없다고 한 경우에는 점수를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자체를 꽁묘 하는 이 부분에 꽁이 아니라 이 꽁으로 고쳐야 한다 라고 하신 분들도 조금 있었고 또라고 해야 된다 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이 수량의 합산을 나타내는 이 꽁을 서면으로 쓸 때 이를 생략하고 꽁을만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정이 한국식 칭수의 표현이라 정 대신에 로를 써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정은 중국에서도 칭수는 정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관이 없고 중국에서는 로가 건물도 나타내고 칭수도 나타내고요. 그래서 여기는 준양사가 포인트였기 때문에 준양사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점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6번 플러스 형용사는 관형어가 될 수 없다 포인트잖아요. 근데 요 근거 자체를 이 찐싱이 웨이빈동치라서 뒤에 찌아올리오를 가지고 올 수 없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게 예전에 이제 배웠던 체언화 디츠화신샹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찐싱 찌아오리오인데 그 사이를 벌리고 관형어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 찌아오리오가 명사화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기 동태조사도 붙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찐싱을 근거로 쓰신 분들은 그 근거 점수를 뺐고요. 그 다음에 점 플러스 형용사가 관형어가 될 수 없다 그래야 되는데 쩐이 관형어나 혹은 뭐 부사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신 분은 사실 쩐 자체는 건도 마찬가지고 부사하고 부사는 문장 내에서 단독은 부사어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거의 정확한 표현은 점 플러스 형용사라고 다 써주셔야 돼요. 아니면 쩐이 뭐 관형어의 성분을 구성할 수 없다고 하시던가. 근데 쩐 뒤에 동사성 성분이 올 수 없다 이건 아니고 쩐 뒤에 단임전 형용사가 쓰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쩐이 진수문에 쓸 수 없다도 이제 없는 근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근거를 할 때 얘를 뭐 하이야오로 고치거나 야오짜이로 고치거나 하시는데 뭐 하이에 대한 그걸 쓰거나 짜이에 대한 그걸 써서 둘 중 하나 쓰시면 다 점수를 드렸고요. 근데 이 근거 자체에 있어서 짜이의 근거를 주관서술 이란 똥주어고 이호는 객관서술 왜란 똥주어다 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은 능언동사의 앞뒤 위치에 대한 거라서 주관 객관서술에 대한 거는 근거로 맞지 않고요. 또 동일 동작의 중복을 나타낼 땐 짜이를 쓸 수 없고 하이를 써야 된다 그랬는데 동일 동작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자 할 때 짜이를 쓰죠. 그리고 하이는 미래 동작의 중복에 쓰지만 과거 동작의 중복에 짜이를 써야 된다는 건 오류죠. 이호가 이거는 이제 불허하고요. 하이나 짜이는 미래에 이제 반복해야 될 중복에 쓸 수 있죠. 그리고 요거의 포인트를 3번에서 이 허울라이 자체를 허울라이와 자이가 함께 쓸 수 없다 라고 하셨는데 허울라이와 자이 파시에 허울라이 자이치를 되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부사 차이와 러가 함께 쓸 수 없다 그러면 이 문장에 러가 없죠. 그리고 3번에 또와 러가 함께 쓰여서 시간의 늦음을 나타내서 또 리우디엔러라고 해야 되는 거는 이 문제가 아니네요. 요거는 이 9번에 대한 이 근거였네요. 여기 있는 근거는 요 밑에 9번에 대한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또가 어기조사로 함께 쓰여서 시간의 늦음을 나타내는 데서 또 리우디엔러라고 고쳐야 된다라는 건 9번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거 좀 이따 밑에 다시 보고 그리고 허울라이가 웨이란에 쓰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허울라이는 이 허우랑 구별을 할 때 포인트가 미래는 미래인데 이미 발생한 미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란 동주어에 쓰이는 거라서 이건 잘못된 근거가 되겠고요. 허울라이가 시간부사라서 주어의 뒤에 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허울라이는 시간 명사이기 때문에 주어의 앞뒤에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쩌칠 이심리도 취권을 할 때 또 취나라 할 때 이게 이제 과거의 경험이니까 여기에 꼬어를 써야 된다고 그랬는데 뭐 꼬를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엔 여행 자체가 가까운 과거이기 때문에 또 취나라
라고만 해도 이 문제 오류가 없기 때문에 고치시면 안 되고요. 다음에 또가 총괄하는 내용은 또의 앞에 와야 한다라고 하는 건 앞에 복수의 표현이 있었을 때. 그래서 워먼 또, 뭐 따자 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또의 근거로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한 근거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 다음 문제에서 요거 왕왕하고 장창 고치는 부분에 있어서요. 요거에 대한 근거로 왕왕은 객관서술, 장창은 주관서술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왕 같은 경우는 반복 출연하는 동작 혹은 뭐 습관적 동작에 쓴다라고 한 경우는 점수를 드렸고요. 조건이 없을 때 강돌고로 왕왕을 쓸 수 없다고 하신 분도 그냥 부분 점수 드렸습니다. 또 왕왕이 근데 이요 진진条件이라고 할 때 요것도 이제 부분 점수 드렸으니까 가장 완벽한 답은 요구의미시 규칙성 혹은 반复出现 요게 이제 나와야 돼요. 근데 왕왕을 찡창신통조어라고 해야 된다면 장창도 항상 뭐 한다 찡창신통조어 똑같이 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는 맞지 않고 왕왕이 일한동조어 장창 후일한동조어에 쓰인다라고 하는 거는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오류를 설명할 수 있는 완벽한 근거는 아닌 거죠. 그리고 왕왕이 뭐 어떤 상황을 보편적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요. 찡창신통조어에 대한 건 아까 여기 중복분대 2번 들어갔네요. 왕왕은 구체적 대상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데 이거는 조금 약간 비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근거가 제가 조금 납득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징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정징 취러를 정징 취고로 고쳐야 되는데 문맥상 이거는 그냥 과거의 경험, 과거의 어떤 시점, 그러니까 이징을 보통 쓰게 되면 지금 시점에서 이미 뭐 했다 완료의 관점이 있는 거고 과거에 뭐 했던 경험을 나타낼 때 정징을 쓰는 게 더 일방적이어서 정징 꾸어로 고치시는 게 훨씬 더 맞죠. 근데 이 정징이 이미 과거의 의미 있어서 꾸어치랑 함께 쓸 수 없다 그랬는데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정징에 대한 원급 없이 그냥 과거의 경험을 나타낼 때 꾸어를 써야 한다라고 하신 분 부분 점수를 드렸고, 러와 결합하는 건 이징이다 라고만 하신 분, 즉 청징에 대한 언급을 안 하고 하신 분은 부분 점수 드렸고, 그래서 청징을 아예 이징으로 고쳐야 된다. 이 경우는 위의 문장에서 이징을 쓰면 조금 정징을 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 그 다음에 2번 문제에서 제가 여기에서 근거가 조금 문제 하면서 조금 착각을 했네요. 문항을. 이거는 다시 또 위의 문항. 그래서 이허 워자이아오 취할 때 이허는 시간부사라 주어의 앞이나 문장 앞에 와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이제 이허워 또 가능하고 워 이허 둘 다 가능합니다. 시간명사고 방위명사가 되겠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방위명사를 명사에 속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에 이 콰이 리우디엔러 이거 자체를 또 리우디엔러로 고쳐야 한다라고 하신 분, 혹은 콰이 따오 리우디엔러로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임박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콰이 什么什么了 혹은 콰이 따오 什么什么了 지우 什么什么了 혹은 지우야오 什么什么了 뭐 이런 것들을 쓰여서 곧 뭐뭐 하려고 하다. 그래서 여기에 명사성 성분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콰이 뒤에 수라동사 바로 와야 돼서 뭐 이렇게 고친다던가, 혹은 뭐 콰이 뒤에 뭐 시간세가 올 수 없다 등의 근거는 맞지 않겠죠. 또 혹은 이걸 또 리우디엔러로 고쳐야 한다는 것도 이 콰이 리우디엔러랑 전혀 틀린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고치시면 안 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시아취의 주체가 워이기 때문에 간콰이가 아니라 뭐 간진을 써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간콰이도 간진과 기능이 같죠. 그래서 그렇게 고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간콰이가 진술문에만 쓸 수 있다는데 간콰이랑 간지는 둘 다 진술문, 기사문에 쓸 수 있고 간망이 근거가 돼야 되겠죠, 이거는. 그리고 간콰이가 객관적인 상황에만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간콰이 자체는 뭐 이제 그런 제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아까 말씀드렸고, 치엔환과 와완에 대한 근거를 좀 헷갈리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치엔환 자체는 긍정문, 그러니까 진술문에 쓰일 수 없는 거죠. 긍정문, 부정문 다 가능한 거죠. 근데 요거 자체를 좀 완완으로 고쳐야 한다. 이렇게 쓰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근거에 대한 오류가 되겠고, 그 다음에 A, B, C, D 쓰는 부분에 있어서 A는 다 맞춰주셨고요. 틀린 분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B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我们会对你的意见重新考虑的 고치면 물론 맞고요. 근데 요거 자체를 我们对于会你的意见重新考虑的 고치신 분이 있었는데, 왜냐면 对于가会뒤에 못 온다, 그러니까 앞에 회가 对于 앞에 못 온다고 하니까 이거는 비문이고요. 근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정답을 다 인정했습니다. 我们会重新考虑你的意见的라고 그냥 아예 对랑 对于를 빼버리고 하신 것도 이거 맞는 문장이라
그리고 对于你的意见我们会重新考虑的 라고 해서 이걸 아예 문뒤에 두거나 아니면 我们对于你的意见会重新考虑的 주어 뒤에 두거나 이것도 정답을 인정을 했고요. 对于를 꼬안이로 고치신 경우도 对이나 꼬안이나 이重新考虑, 가오리라는 동사랑은 둘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문은 아니라서 정답을 인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C번을 좀 살펴보게 되면 10번에 대해서 이 근거랑 이 오류 유형 정렬을 각각 0.5점씩으로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对위 뒤에 능원 동사가 올 수 없다고 해서 이거를 추어시로 분석을 하신 분. 그러니까 对위 리더 이젠으로 고치거나 我们对위 리더 이젠으로 고치고 이 추어시라고 하신 분은 정답을 인정을 했어요. 오류 유형이 이때는 추어시인 거지 위시가 아니죠. 그 다음에 제한성 관형어는 능원 동사 앞에 와야 한다. 라고 하신 거는 이 문장의 근거로는 맞지 않고요. 对있는 문장이 앞이나 주어 앞에 와야 한다 라고 한 경우 부분 점수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주어의 앞 뒤에 다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어의 앞에만 와야 한다 라고 하는 거는 틀린 설명일 수 있죠. 그리고 对는 런, 위, 런, 시즌, 너, 对의 관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지 对는 그럴 수 없다 그랬는데 이거는 어쨌든 그 대상 자체가 이제 너의 의견이 이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근거도 맞지 않고요. 对는 부사어가 될 수 있지만 对는 문장 앞에서 주제를 나타내야 된다 그랬는데 对나 对는 단독으로는 둘 다 전치사이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아무도 없는 문장 성분이 될 수 없고 对, 你的意见, 对于你的意见 이런 식으로 전치사 목적어 전목구를 이루어서 비로소 문장 내 부사어가 될 수 있고 이때는 둘 다 부사어이기 때문에 이것도 근거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对를 对 위로 바꾸신 상태에서 이거를 对에서 위를 더한 오지야 라고 분석을 하신 것도 맞지 않죠. 왜냐면 对라고 하는 것과 对 위, 对에다 위를 더해서 对 위가 아니라 对 위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전치사의 오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对 위를 对로 바꾸고 오류 유형을 추어시라고 하면 안 맞죠. 그걸 추어시라고 생각을 하셨으면은 对 위 자체를 그러니까 회의에 이제 앞으로 순서를 조정을 하셨으면 추어시라고 하셨어야 되고 对로 바꾸셨으면 오용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근거와 오류 유형이 맞지 않는 경우 이때는 점수를 드리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점수를 드리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뭐 대상을 나타낼 때 对를 써야 된다. 이 대상이 사람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틀린 설명은 아니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근거는 아니었고 그다음에 가오리 자체가 근물동사라 바로 목적어를 취할 수 있으니까 후이 가오리 리더 이지엔더 이렇게 고쳐야 된다라고 하신 거는 뭐 앞에 전치사를 써도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그 동사가 목적어를 가져올 수 있죠. 근데 그때 대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그 목적어는 앞으로 전치사로 도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근거로 맞지 않고 범위를 나타내는 꼬안이를 써야 된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이 문장에서 꼬안이를 써도 틀리진 않지만 꼬안이나 또이 둘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포인트가 맞지 않다. 그래서 요게 좀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그 7, 8월에 냈던 문제도 그러하고 이건 보시게 되면 요거는 둘 다 이제 문법책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서로 배치되는 내용을 좀 다루고 있어서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법책을 일부러 제가 이제 첨부를 했는데요. 아, 이게 잘 안 나오네. 잠시만요. 제가 끌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풀었던 문장 중에서 对于发展中国家的经济援助应当尊重 해서 이때 对 뒤에 이제应当이 이제 위치를 해야 한다 해가지고 이제 그 앞에 뭐 바나 빼이와 같은 다른 전치사와 달리 对 위관이가 이끄는 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한 거는 또 능원동사 앞에 对가 이제 올 수 있고 对 위는 올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이 좀 혼돈이 되실 텐데 또 해당하는 그 다른 문법책이긴 하지만 또 문법책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对랑 对 위의 차이점 중에서 对 같은 경우엔 주어의 앞에 둘 수 있고 이런 부사어의 앞에 둘 수 있고 뒤에 둘 수 있는데 对 위는 그게 안 되고 또 능원동사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对는 이 능원동사의 앞뒤에 다 올 수 있는데 对 위는 그게 안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그 중국 문법책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거 둘 다 이제 많이 보고 이제 그 정확한 문법책이거든요. 근데 서로 배치되는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뚜에가 이끄는 이제 목적어 자체가 이제 길다 보니까 아까 관여 그 앞에 부사어 부분이 길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도치를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기는 한데 뚜에랑 뚜에 위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뚜에 위가
부사어의 뒤에는 확실히 못 오고요. 그래서 뚜이 위저진셜 또라고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능언동사 앞에서도 못 와요. 근데 뚜이 같은 경우에는 부사어의 앞뒤에, 능언동사의 앞뒤에 올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하는 게 이제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뭐 상충하는 내용 뭐 이런 거는 이제 인용이 안 나오니까 일단 요 뚜이랑 뚜이 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뚜이나 꼬아니가 이제 관형어 앞에 놓을 수 있는데 뒤에 올 수 없다. 근데 뚜이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우랑 왕에 대한 근거를 할 때 좌우는 구체적 대상을 쓸 수 있지만 왕은 안 된다. 라고 할 때 구체적 대상이 사실은 비아우른 칭이 혹은 렌, 사람을 나타내는 게 들어가면 제일 좋지만 그런 의미로 쓰셨을 거라고 이제 여기까지는 좀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점수를 드렸고요. 왕이 사물만 수식할 수 있고 사람은 수식할 수 없다고 한 경우는 점수는 드리긴 했는데 왕 같은 경우는 사실 사물보다는 뒤에 방향이나 목적지 등이 온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하고요. 왕 뒤에 사람이 올 수 없다고 하고 좌우에 대한 근거를 누락한 경우 부분 점수 드렸고요. 왕 뒤에 동사만 올 수 있고 명사는 올 수 없다라고 했는데 왕이나 좌우나 다 뒤에 명사가 올 수 있죠. 그리고 왕 뒤에는 신체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를 쓸 수 없다고 그랬는데 왕시 뭐 팡샹정 이런 거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딱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좌우 뒤에 신체 동작과 관련된 동사가 일반적으로 오는 건 사실이지만 그다음에 왕이 동작의 이동을 나타내고 좌우는 시향의 뜻이다 라고 하면 이 좌우가 이 경우에 왜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답변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11번 문제에서 요거는 대부분 다 정답을 써주신 것 같아요. 1번, 3번은 대부분 다 잘 작성을 해주셨고요. 거의 오답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제 답에는 이제 세 쌍의 단어를 제시를 해서 이 성운조로 변별하도록 했다라고 했는데 음절보다는 단어 위주의 학습을 했다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서술을 하신 분도 점수를 인정을 했고요. 세금 색차름의 발음 차이를 변별하도록 했다 그랬는데 쪼얼러 추얼러 이거는 둘 다 색차름이죠. 색차름의 수송치 부송치 유기음과 무기음을 구별하도록 한 거라서 요거는 이제 오류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성모, 쯔와 츠, 음모, 아와 뭐 평성과 거성의 차이를 변별하도록 했다라고 한 경우도 점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통해서 학습자의 이해를 도왔다라고 한 경우 점수 인정했고요. 그림을 이용해서 학습 효율을 높였다고 인정을 했는데 그림을 이용한 것이 왜 학습 효율을 높여주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비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또 학습자의 부담을 경감했다라고 한 것도 그림을 통했는데 왜 학습자의 부담이 경감됐지? 라고 하는 게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선택하도록 해서 뭐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도록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는 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전제가 좀 들어가야 자연스러울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단어를 반복적으로 들려주면서 학습자의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길러줬다고 했는데 그림을 고르도록 한 부분이 여기서는 좀 포인트라 그 부분 직관적 수단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4번을 좀 고르신 분이 있던데요. 여기서 4번은 그런 짧고 쉬운 영상이잖아요. 근데 그림하고 영상은 또 다르니까. 그 다음에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yeah 하고 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잘 찾으셨는데 B를 좀 많이 누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얼화 전후의 또 뜻을 다 쓰지 않고 한쪽만 쓴 경우 부분 점수를 드렸고요. 그래서 뭐 0.5, 0.5, 0.5, 0.5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근데 단어의 분석 없이 뭐 얼화를 쓰지 말아야 될 곳을 썼다던가 써야 할 곳을 쓰지 않았다고 추상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얼화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쓰신 분은 점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얘는 그냥 신체기관이다 라고 한 경우 정답 인정했고요. 이 엔징해진 이진은 이거 착별자 주의하시고 야의 뜻을 똥, 시아콩, 콩똥, 시아콩똥 이거 다 인정했고요. 근데 야를 거아이 라고 하신 거는 아마 감정색채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안 되고 똥하고 이요똥은 다르죠. 구멍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옌콩은 눈구멍만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비콩하고 마찬가지로 정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쿠롱 이거는 한자도 어려운데 이걸 쓰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당연히 정답으로 이제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우의 뜻을 이제 신체 부위라고 하신 것도 점수를 인정을 했고 토울의 가장 좋은 뜻은 뭐 링터우다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이런 건데 그 외에도 뜻이 통하는 뭐 샹스, 다이뼈, 부장, 조장 뭐 이제 공스 까오에도 후자는 샹과 이거는 문맥상 이제 점수를 드렸는데 선각자라든가 뭐 띠이밍 1등이라든가 중요한 우라든가 이쇼도 이쇼가 척결적으로 관리자까지는 조금 비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형용사랑 뜻
이게 다 이제 맞아야 0.5점씩 계산을 했어요. 근데 이때 리앙 뜻 자체를 민꽝, 꽝밍, 뭐 요꽝, 민랑이라고 하신 분 꽝밍, 이건 정답으로 인정했는데 싱시는 안 되고요. 꽝시엔 정답으로 인정을 했는데 이걸 뭐 타이양, 시왕, 헌리앙 더 동시 화리, 리앙꽝이라고 한 경우,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빛나다라고 해서 리앙의 뜻이지 리아의 뜻은 아닌 거죠. 그래서 다음에 리앙과 리앙의 차이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거나 리앙을 얼화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점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공 B 문제에서 이거 A, B 정답률이 이제 낮았는데 그 이유가 홍가오리앙을 다 쓰시긴 쓰셨어요. 근데 홍가오리앙 할 때 이 밑에가 쌀밑자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나무목으로 쓰신 분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틀린 걸 인지하지 못해서 아예 정답으로 처리하신 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다리 할 때 리앙이고 이거는 이제 식물, 조 그 리앙이죠. 홍가리앙 할 때 이 리앙이에요. 그리고 홍가오리앙 치아주라고 하신 분도 좀 있던데 사실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이 막원의 그 장편 소설을 번역한 그 책의 이름, 이 5편을 종합한 그 책의 이름이 이제 홍가오리앙 치아주라서 이거는 정답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공치푸는 이제 우리가 그 제2사범대 그 시위랑 그 다음에 이제 반도축세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대표되는 계급혁명을 다룬 그런 부분인 거죠. 좀 맞지 않고요. 허상관 매열기 할 때 이 관을 쓰신 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건안하고 황정견인데 이 건안 대신에 한이나 정시를 쓰신 분, 이 건안은 안 되죠. 그다음에 황정견, 그 문장에서 수황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황씨는 다 쓰셨는데 황정견에 정말 다양한 오답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별자 같은 것들 다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 소식이 나오니까 을의 신기질을 쓰신 분도 좀 계시던데 이제 물론 소식과 신기질은 호방사를 대표하는 양대 인물이고 그다음에 시에 있어 또 사에 있어서 유형과 소식도 서로 반대되는 품격을 하는 걸로도 나오고 다음에 시에 있어서는 수황이라고 해서 소식과 황정견을 비교를 하니까 그걸 다 같이 잘 알아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혁명문학 논쟁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문학혁명론 혹은 문학혁명론제라고 하신 분 문학혁명과 혁명문학은 다른 개념이죠. 그 다음에 문예자유화 논쟁, 양세구호 논쟁이라고 좀 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B번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문학의 선전 기능만 중시했다. 그래서 내용과 형식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고 내용만 했다. 그래서 무조건 선전 기능 들어가면 이거는 점수를 다 드렸어요. 그리고 뭐 문학의 혁명을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 이것도 점수 드렸고요. 그리고 문학의 공리성만을 강조한다라고 하신 분은 부분 점수를 드렸는데 왜냐면 시도 공리성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문학과 형식 내용을 모두 중시했다고 한 건 잘못된 분석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에는 공리성은 인정했지만 내용과 형식이 모두 충실해야 한다라는 걸 주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리성, 그러니까 근데 이건 내용과 형식의 조화 들어가면 점수를 다 드렸어요. 그리고 또 뭐 문학의 공리성과 문학의 순수성을 다 갖춰야 돼서 하나만 편향되면 안 된다 하신 분도 점수를 드렸고요. 문학의 선정 기능도 중요하지만 다양성도 존중해야 된다도 점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문학을 선전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한 건 아니죠. 해도 되는데 이 문학에 있어서의 형식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문학의 공리성뿐만 아니라 창조적 독립성, 예술성, 뭐 아까 다양성, 순수성 이것도 다 점수를 드렸고요. 모든 선정이 문학이 될 수 없다고만 하시는 경우는 부분 점수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해석이라기보다는 그 문장에 있는 것들 발췌하셨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도 문학의 심미적 작용, 비공리성을 강조했다. 이런 거는 맞지 않죠. 공리성을 강조하는 테두리 내에서 그렇게 한 거죠. 또 형식을 내용보다 더 중시한 건 아니고요. 조화를 중시한 것이다. 그리고 뭐 B와 C를 같이 모두 이제 문학의 선정 기능을 강조했다라고 한 건 잘못된 그런 분석이 되겠고 또 문학의 혁명 위에 봉사하는 걸 반대했다는 건 아니죠. 그리고 문학의 내용만을 강조했다는 것도 맞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A가 상대적으로 문의 독립성, 예술의 형식 이런 것들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B가 부합하고 C는 부합하지 않죠. 근데 B가 A에 부합한다 라는 내용만 쓰시면 이거는 다 이제 점수를 드렸어요. 근데 평가를 노력하신 분도 좀 있었고 이제 C가 부합한다 이렇게 하신 분도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를 내용의 형식과 충실로 봐서 이제 맞다고 하신 분들 이것도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 자체는 내용과 형식이 충실한 거가 아니라 이제 지나치게 내용만을 강조한 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각각 성당과 이제 그 성령을 적어야 되는 당송을 쓰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싱링인데 싱링도 안 되죠. 뿌지 겉하우도 그 다음이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그 고유한 명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웬 정답을 인정을 하지 않았고요. A번은 대각제의 형식주의를 반대한 것과 복고주의 혹은 의고주의다 라고 하는 걸 0.5점씩 계산했어요. 근데 뭐 지난 시대의 고문을 중시했다, 고전시문의 전통을 회복했다 라고 한 경우는 이 이제 고문을 의고주의 부분에 대한 부분 점수를 드렸고요. 꺼공손더 빠꾸원을 이제 반대했다라고 하는 것도 뭐 대각제 형식주의를 반대한 것처럼 이 해당 부분에 대한 점수를 인정했고요. 호화월 우슈더 원츠를 반대했다는 것도 뭐 팔구문이나 대각제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고 인정했습니다. 근데 별려문을 반대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대각제 팔구문이기 때문에 맞지 않고요. 문학의 창조성을 강조했다라고 하신 것도 이 부분에 있어서 문학의 창조성을 요거는 저기 공안파 내용인데 제가 여기 잘못 넣었네요. 여기에서 이 부분은 이제 공안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못 들어갔고, 그다음에 당송파의 고문론으로 이제 그 분석을 하신 그런 그 경우가 좀 있었고, 의고주의인데 이거는 수후 할 때 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핵심 키워드라 점수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공안파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의고주의를 반대하고 작가의 개성 표현 한 부분, 요거를 각각 0.5점씩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고주의 반대 꼭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그러니까 복고주의를 반대했다라는 것 대신에 문학의 시대성을 강조했다, 뭐 모방이나 베껴쓰기를 반대했다라고 쓰신 거는 점수를 인정을 했고요. 근데 소설과 희곡의 가치를 중시했다, 동심설의 영향을 받았다, 이 두 개는 맞는 설명이긴 하지만 채점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동성파의 주장은 아니죠. 자, 이것으로 8강에 대한 피드백을 마치겠습니다.